이게 아니에요. 협찬 소리 맞는데 이거 뉘앙스가 되게 조심스럽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 내기 달렸어요. 맥락이 완전히 달라. 다른 소리가 아니야.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달라?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하면 우리 서술형 못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 연민. 그죠? 빨리 하면. 이거. 정렬. 왜 저렇게 살지? 이거 뭐? 그 다음에? 딱 해라. 이거지. 이거예요. 여기서 이 협찬 소리는 연민이야. 연민인데 이 연민이라는 거는 동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영락 시험 받았지. 단어에 왜 예민해야 돼? 동정이 아니야. 동정과 연민의 차이는 뭘까요? 동정은 불쌍해 하는 거. 공정은 연민은 같은 데서 연민은 공감 공감. 가운데. 연민은 공감, 동정은? 불쌍해 하는 거. 근데 무슨 차이인데? 동정은 얘도 이제 불쌍해하는 거야? 윗사람이 아랫사람. 아랫사람을 맞아요. 동정은 뭐냐면 너랑 나랑 다르다야. 다른 상태에서 에이 불쌍한 거 이거예요. 연민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지. 이 연민에는 공감이 들어가 있어요. 공감. 동정은 공감이라기보다는 불쌍하다. 시의적인 반응들가 있는 거지. 에휴 안 됐다. 넌 그렇게 사니? 아니야. 그러니까 조롱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아닌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같은 위치에서 수평적인 위치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연민이에요. 왜? 아니요. 이유 없이 웃으면 안 돼. 그게 이 반의 규칙이야. 이유를 얘기해. 이유 이씨 웃어도 돼요? 이유가 확실한 이유야. 많이 그러나 약간 진행하실 수업 외적인 내용이지? 내적인 너무 내적인 내용이 그래? 그럼 수업에 관련된 얘기는 사전 검색해보면 연인 정반대예요. 그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동정이 내 일처럼이라 돼 있고 연민이 그냥 동정에 그 자기 일처럼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연민에 그냥 불쌍하고 가볍게 여김이 있겠지. 정반대로. 네이버가 문제다. 네이버가 잘못했다. 그렇죠. 네이버가 다 맞는 건 아니고요. 그죠. 잡는 건 아니고. 고정을 깨져. 공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감이. 그런 건 얘기를 해야지. 또 어떤 애들이 찾아보고 헷갈리면 안 돼. 동정은 여러분들이 거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노숙자를 보면서. 네. 연민은 뭐냐면 나랑 똑같이 시험 망치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 근데 나보다 조금 더 망쳤어. 그럴 때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 그러지? 중립법. 중립법이 뭔데? 의미가 중복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도 돼. 그럼 찌찌찌찌찌찌 이건 소리잖아. 소리를 흉내낸 말이지. 개념으로 뭐라 그러지? 음성상승화. 중립법. 그러면은 선지에서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주제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건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쯔쯔쯔쯔이라는 음성 상징어 이 기능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쯔쯔쯔쯔 하고 있는 거야.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국수 건져 올리고 있고. 그래서 근데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보세요. 표현 방법, 표현 수작 대꾸법. 손이 손을 잡는 말은 뭐야 도대체? 손이 손을 잡는 말. 여러분은 언제 친구의 손을 잡아요? 안 잡죠? 질문 잘못했다. 질문 잘못했다. 맞아요.
맞아요. 눈을 쓸어주는 이 의미도 모르겠네. 의미가 없지. 눈을 맞추면 공감을 하는 거죠. 그치. 그 정도로까지 이해해. 영화관의 노예. 그럼 손이 손을 잡는. 손을 잡고 공감을 해주는 손을 거죠. 잡고. 쓰쓰쓰. 센스 해주고. 그치. 예를 들자, 흥경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흥경이가 울고 있을 때. 공경아, 보일 때. 나도. 공경아, 그런 뭐지? 자, 눈을 쓸어주는 말, 손이 손을 잡는 말, 이거 다 어떤 말? 공감의 말이라고. 공감의 말. 공감.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없으면 평생 솔로로 살아야 돼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럼 공감이라는 게 뭐니, 흥경아? 공감. 공감이란 이제 자기 주관의 말을 하기보다 이제 남의 입장에서 이제 남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살짝 같은 감정을 나누는 거랄까. 그렇죠. 지금 이게 여자친구를 사귀어보는 사람은 그게 맞아요. 진짜 그래. 왜냐면 상대의 입장에 제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런 걸로? 제가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쟤는 왜 제 내면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는 순간 공감 능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다. 지금 없어야지 공부할 텐데 영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영화, 책 읽는 거.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지금. 영화를 액션밖에 안 보이죠? 어? 영화를 액션밖에 안 그러면은 영화 타이타닉 안 봤니? 안 보죠. 안 봐요. 왜안 봐? 여기 도현이 봤잖아. 타이타닉 여자친구랑 맞지? 그렇죠. 그치 손잡고 봤지? 선물 안 잡았는데. 그러면 서로 그래 서로 교감하는 거야 영화를 보면서.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진짜 교감하는 장면 스팟이 많이 나오잖아. 그치? 응? 공감 능력이 그런. 진짜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여자친구 얘기 한 거는 좀 잊어버리고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감정적 베이스는 뭘까요? 네? 공감이 가능한 감정적 베이스는 뭘까요? 감정적 베이스. 저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같은 처지라서 내가 겪어본 거, 나의 입장.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별이 다른 여성과 남성은 서로 공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입장과 처지와 생각하는 사고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많이 달라. 그런데 우리 처지가 같은 고3이니까 고2니까 성인고니까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여기서 국수 먹는 사람들의 처지 비슷하니까 공감이 가능한 거야. 보면 병실에서 온 사람이 있대. 여기서 오면 병실에서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파요. 그치. 병실에서 온 사람,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아팠다가 너무 국수가 먹고 싶어서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식당 일을 손 놓고 오는 사람도 있다. 알바가 아니라 식당 일을 식당 주인일 수도 있고 식당 직원일 수도 있는데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은 아마 주인일 가능성이 커요. 직원보다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여기서 병실에서 오고 식당 일 하다 오고 각각 편안하고 풍요롭고 걱정 없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소시민들인 거야. 소시민들, 서민들. 고된 삶을
고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 서민들이 서로 처지가 같다 보니까 처지가 같다 보니까 쯧쯧쯧쯧쯧쯧 가능한 거지. 아 그래. 어머. 아 다리가 부러졌군요. 저도 예전에 팔을 다쳐서 많이 고생했는데 식당 하세요. 요즘 어렵죠. 저도 망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서 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감대가. 이 공감대 때문에 서로 쯧쯧쯧쯧쯧 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야. 공감. 이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공감으로 인해서 천군만마를 얻을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이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은 절대 리더가 못돼요. 리더까지 못해요. 리더가 돼도 그 조직은 망해. 진짜. 공감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공감을 하면서 국수를 먹는 요 장면이야. 자, 여기까지 끊어줘. 여기까지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1, 2행은 전체적인 국수집, 삼거리 슈퍼 같은 국수집을 묘사했고, 그 다음은 이 평상 위에서 국수를 먹는 사람들 쯧쯧쯧쯧 하면서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말이 보니까 손이 손을 잡고 있고 눈이 눈을 쓸어주고 있단 말이지. 손을 잡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그랬군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면. 이 두 번째에서 묘사한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평상에만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공감을 해서. 그쵸? 공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와우. 예를 들면 여고생들 중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 한 명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울어. 언니들. 친구들이 같이 벌써 울어. 언니들? 오빠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냐? 이러고. 흥경이 울고 있는데 준홍이가 밖에서 저 새끼 쇼해요 이러잖아. 저 새끼 저거 쇼해요 이러잖아. 우리 언니들은 울고 있으면 껴안아주고 먼저 울어. 같이 통곡해. 공감이죠. 깊은 공감. 먼저 더 서럽다. 남자가 당연히. 와.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런 짧은 말, 이런 깊은 말은 뭘까? 밑줄 쳐봐. 그거죠. 그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하나도 그냥 넣어주면 안 돼요. 이영락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영락 선생님 시험을 깊은 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깊은 말. 짧지 당연히. 얼마나 짧아. 그런데 이 말이 깊은 말이라고 했어. 깊은. 우리 서술형에서 높은 득점을 한 도은경 군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높은 득점 아니야? 높은 득점이죠. 그 정도면 깊은. 이걸 왜 깊은이라고 했을까? 왜? 예? 뭐 사람 마음 깊은 말을 그냥 공감하니까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왜 깊은 말이라고 했을까? 사람의 근본을 세상살이의 근본을 어쩌고 해가지고 처음 시작 괜찮았는데 벤소리가 됐네. 시작 괜찮았습니다. 이게 왜 깊은 말이냐고 이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물어 나오는 그 진심의 그 공갱이죠. 공갱. 진심의 공갱. 공감. 진심. 자, 그러면 공감
어떤 효과가 있지? 어떤 효과가 있어? 슬픔이 반이 되고. 아, 네가 슬픈데 내가 공감을 해줘. 그럼 어때? 슬픔이 커져 줄어? 입으로 들어. 그렇죠. 슬픔이 반이 되는 거지. 슬픔이 반이 돼. 정말 그렇구나. 공감해 주는 순간 위로받는 거죠. 치유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깊은 말은 바로 시작하자. 시인 시작하자의 긍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무엇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는 부분이 이 깊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거야. 아, 시작하자는 이 공감하는 태도, 공감하는 말 이런 것에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든. 그 서술형, 논술형 봐봐. 인식과 태도 묻는 거잖아, 결국은. 화자에, 인물에. 그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에. 예야. 자, 깊은 말, 깊은 동그라미 발표하세요. 짧은 짧은 말이 짧잖아. 그건 그냥 사전적으로 너무 깊이 한정하지 마, 거기. 불타지 마. 모든 언어에는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죠. 짧다는 게 짧으면서도 짧지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지. 짧은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주는 동안 쯧쯧쯧쯧 계속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큰 푸조나무 아래 그런데 거기서 우리 동그라미 발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찰자로서의 시작하자가 우리라고 한 거지. 우리. 이 관찰자로서의 시작하자도 깊이 공감해버린 거야. 이들의 우리라고 했죠.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해서 종결되지 않은 채 종결 어미가 없이 끝내서 여운을 주죠. 그러니까 자, 시작하자의 이 시작 대상에 대한 태도, 인식 뭐죠? 이게 다 논술형, 서술형에 나왔던 거야, 얘들아. 이 시작 대상에 대한 인식 뭐예요? 긍정적이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 무엇을?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그것이 상대를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책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거봐 넌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힘을 받겠니? 아니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럴 줄 알았어? 이경아 그럴 줄 알아? 그럴 줄 알았다? 이경아 이게 아니라 위로해주는 거지. 위로해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시험편 지금 빨리 나갈 수 있는 시험편을 있고 표현상 피칭을 하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 옆에 학습을 통 전에 이거 하기 사페이지 잠깐만 봐봐.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올 거야. 사페이지 봐봐. 일단 특징은 다음 시간에 하고 요 표 있잖아. 표 한국문화. 요 표는 요거는 선택지로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4페이지요. 4페이지. 한국문학의 요건이 있어야 돼. 3대 요건. 한글. 이야. 되지 않아요? 작가는 누구입니까? 작가가 한국인. 그 다음에 수단.
한글. 매체. 글. 그렇지. 글인데 한글. 우리말. 맞잖아, 지금 한글. 한시는 안 해요. 아, 그거 얘기하려고 했잖아. 내용은? 내용. 내용 한해 정서. 를 전통적. 포함한 전통적.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이 3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한국 문학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웹소설은 한국 문학이 아닌가요? 오야 맞는데? 한국인의 사상과 정답이 한국 문학 맞아요. 맞는데?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한글로 써서 매체가 그림도 들어가지만 자, 이 한국 문학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 구비문학이 다른 말은 뭐지? 전. 구전문학. 와우. 구비문학이 있고 그 다음은 글로 기록할 기록문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로 써야 되는데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한글로 기록할 수가 없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떤 나라의 문자를 갖고 왔었었지? 한문. 그쵸? 그래서 수단만 한문일 뿐. 한시 같은 경우죠.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가지고 쓴 한문으로 된 시나 소설도 우리 한국 문학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경찰도 한국은 포함이. 그거는 한문 문학은 아니야. 우리 말을 향찰로 표기한 거잖아. 그치? 이 한문 문학은 뭐냐면 한문으로 지어야 돼. 한시처럼. 한시처럼. 한문 문학이 있고 국문 문학이 있죠. 네. 국문이 한국. 그렇죠. 경찰은 어디 들어가요? 그러니까 향찰은 우리 말을 그냥 음과 뜻을 빌려서 한자의 한자의 뜻을 했지 그 말 자체는 우리말이거든. 우리말. 한국 그러니까 한문 문학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한국 네이버 지식인 찾아갔나? 또 뭐라고 나와? 위키백과. 뭐라고 나와? 위키. 그냥 한국어 표기법이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굳이 들어가자면 이쪽으로. 자, 그럼 구비문학. 구비문학에서 음문과 산문. 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음문 뭐가 있지? 음보, 음수. 구비문학, 구성문학에서 음문 있잖아. 우리들이 배운 거. 서동요? 아, 갈래. 갈래 얘기하는 거지. 고려가죠. 시, 고려가. 그 세계가 쓰는 뭐지? 그 다음에 민요. 민요. 그 다음에 우리 황계사 같은 황계 가사. 그냥 가사가 아니라 작가. 작가. 우리만 양방가사. 승재야? 이렇게 쓸어주려고 그래. 밤에 잘. 자, 그 다음에 산문은 구비문학에서 산문은 우리 이제 샤범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설화가 있어요. 설화의 종류가 뭐가 있지? 시기, 신화, 전설. 전설, 오, 잘 찍었어. 찍은 거 아니야? 윤당, 이거 무슨 어디서 봤는데? 설화. 자, 산문. 그 다음에 판소리 있죠. 판소리 사설. 그 다음에 가면극. 그런 것들. 탈춤. 봉산탈춤 배우잖아, 우리. 아이고. 너무 세. 봉산탈춤 배우. 자, 이런 것들은 구비 문학에서 산문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 기말의 범위가 탈춤 나오지, 봉산탈춤. 봉산탈춤 나오지, 판소리 사설 나오지, 홍보가. 홍보죠. 그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화전설, 전설 나오죠. 뭐, 용서와 면기가. 이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용수와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용수와 며느리 바위라는 전설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아리랑 타령이라는 민요도 배웁니다. 작가는 우리 수능특강이고 자, 한문문학 대표적인 거 한시. 한시 우리 춘망사라고 배워요. 이제 춘망사. 한시. 한문 소설. 그리고 한문 스필. 한문 스필 중에 기하고 설. 자, 배울까요? 배우죠. 일야구도하기. 이거 다 나오는 거야, 지금. 그날 보는데. 일야구도하기라는 한문 스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우리 뭐 참화설이라든지 슬견설이라든지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죠? 한문소설, 한문스필, 한시, 한문문학. 자, 국문문학은 대표적으로 뭘까요? 현대시, 뭐 창가가사, 신체시, 공문으로 쓴 시들 있잖아요. 그건 개화 기때, 그건 현대, 그 이후, 그 다음에 뭐 현대 소설, 현대 희곡, 즉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따로 있어요? 시나리오. 희곡하고 시나리오의 차이점. 시나리오는 그거, 이제 씬 넘버가 있죠. 뭐가 있어요? 땡땡 누구 땡땡 그러니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무대 상영을 전제하는 거지. 얘는 연극이 되고 얘는 영화이 되고 드라마이 되고. 자, 그래서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오늘 한 상상 있는 국수집은 어디에 속하지? 어디에 속해? 정답. 정답? 현대시. 현대시, 국문문학, 기록문학 중에서 국문문학. 이렇게 되죠. GG. 근데 봉산탈춤은 어디에 속하지? 봉산탈춤? 구비문학에서 가면극에 속합니다. 구비문학의 자, 산문 쪽에 있는 가명극.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외워주자. 요거는 약간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한문문학의 개념 있지? 표기만 한문으로 하는 거. 표기만. only. 표기만 한문으로 하는 거. 이것도 우리 국문문학 쌤 한국 문학에 근데 들어갑니다. 한국 문학이라 하셨는데 약간 그 베이스를 중국으로 두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그 막 위치를 막 명나라로 하고 그거요? 오. 그거 좋은 지적 맞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구분모 하면서 구분모 할 건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중국을 배경으로 한 배경이 중국인데 그 안에는 분명히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가 담겨 있지. 그럼 왜 배경을 꼭 중국으로 많이 했을까? 고전소설 보면? 중국 자기네 문학으로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착각이 있잖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 영웅 소설도 있고 군단 소설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황제랑도 싸우고 이게 그렇게 많아요. 권력 다툼도 많고 그렇죠?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거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리뷰한 대로 우리 이제 서술형, 문수령에 대해서 훈련을 하면서 우리 문학 A 부분을 난이도를 좀 높이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얼마큼 놀라고 수학여행 빠져야 되나? 수학여행 갔다 오면 진짜 시험 거의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나오니까. 이렇게 요거 문제
이거는 풀어오시고요. 모의고사는 일단 오답. 오답. 틀린 게 많지 않더라도 오답 해오시는 것까지 일단은 다음 주에 되고, 문제는 다음 주에 나갈게요. 알겠죠? 조용히 계세요. 지성아 사랑해.